안녕하세요. 정신분석의 뜰에서 운영하고 있는 대상관계를 함께 공부해보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클라인의 아동 정신분석학을 공부하고 있는데 오늘은 9장입니다. 강박신경증과 초자아의 초기 단계의 관계라는 그 논문의 전반부 부분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클라인 이론에서 잘 알고 있었듯이 이제 엄마로부터 이제 젖을 먹는데 그 엄마로부터 충분한 만족이 오지 못하니까 아이가 막 과학적인 환상들이 막 발달하기 시작했지요. 엄마를 공격하고 또 그 엄마로부터 내가 공격을 당할 것 같은 그런 환상들, 과학적인 환상들이 올라오면서 애들 굉장히 불안해 있지 않습니까? 자, 이런 초기 불안 상황에서 멈춰 있는 게 아니라 아이들의 그 발달은 계속 성장하지요. 이제 발달하면서부터 아이들은 이제 리비도도 막 올라옵니다. 리비도도 발달하고 그 다음에 또 이제 인지가 성장하면서 이제는 환상 속의 관계를 나누는 게 아니라 현실 대상으로 실제 대상인 엄마하고 관계를 또 아이가 경험하게 되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들의 불안이 조금씩 수정이 되어지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이들 엄마로부터 무조건 만족되지는 않지요. 그러나 발달함에 있어서 적절한 좌절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감당할 만한 좌절이 아이의 개인의 발달을 자극을 하거든요. 자, 어떤 면에서 그러냐면요. 자, 엄마한테 지금 만족하지 못했어요. 젖을 충분히 못 먹고 지금 아이가 좌절했어요. 이런 구강적인 좌절은 새로운 만족의 근원을 찾아서 나가게끔 만듭니다. 대상관계가 발달하기 시작한다는 그 얘기입니다. 자, 아버지 음경, 아버지를 향해서 가지요. 이제 새로운 만족을 줄 수 있는 엄마만 있나요? 아빠도 있거든요. 그래서 아이가 아빠한테 갑니다. 자, 그래서 아빠의 음경은 구강적 만족의 초기 대상이 되는 거예요. 젖가슴과 음경이 등치되면서 이렇게 아이는 아버지와 좀 더 긍정적인 관계, 대상관계를 발달시켜 나가는 거거든요. 자, 그러면서 동시에 성기기도 이렇게 나오면서 아이는 발달이 이렇게 쭉 진행되어져 나가는데 적절한 감당할 만한 좌절이 아이의 대상관계를 이렇게 발달시켜 나간다고 우리 클라인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초기 국면 굉장히 구강과학증이 막 절정으로 치달아서 굉장히 무섭지요. 이제 요때는 이제 그때만 있는 게 아니라 이제 전성기도 나오고 성기기도 나오면서 리비도가 발달하기 시작합니다. 이게 성애적인 에너지죠. 자, 이 리비도는 아이 파괴적인 본능, 죽음 충동 안에서 오는 이 파괴적인 본능과 죽음 충동과 이렇게 투쟁을 합니다. 갈등을 겪으면서 이것이 점점 자리매김을 하게 돼요. 자, 결국 리비도는 그렇지만 이 리비도는 파괴적인 힘, 죽음 충동 밑에 종속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 놀이 치료할 때 아이들 보면요. 막 죽음 충동이 올라올 때 공격성들이 마구 터져 나오거든요. 근데 이걸 우리 치료자들이 잘 담아주면, 견뎌주면 반드시 새로운 생명이 창조되어지는 생성의 힘들이 나오는 것들이 반드시 그 뒤에 잇따라서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아이를 새로운 관계로 새로운 성장으로 갈 수 있도록 만들어주기 때문에 이 아이들 막 분출하는 파괴적인 역동, 이 공격성을 무조건 억압만 할 것이 아니라 우리 치료 현장 속에서 잘 담아주면 이 억압되어 있던 이런 리비도의 힘이 분출되어서 나오니까 요게 아이들을 새롭게 성장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거든요. 그래서 우리 선생님들은 요 생명 충동과 죽음 충동의 관계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근데 처음에는 이 죽음 충동 밑에 리비도가 그냥 억압되어 있는 거예요. 종속되어져 있거든요. 자, 이렇게 과학적 공격성이 막 불안을 유발하고 또 그 불안이 막 공격성을 막 강화시키고 거기다 내 속에 있는 죽음 충동에서 막 이 파괴적인 것들이 올라오면 이게 막 계속 악순환이죠. 악순환이 돌게 되죠. 그러면서 리비도는 이걸 어떻게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발달해 나가는 아이가 자꾸 이렇게 항문기라든지 성기기로 발달해 나가면서 리비도가 올라오면서 요 리비도만이 그 악순환되는 이 파괴적인 힘들을 공격성을 깰 수가 있으니까 우리 이 리비도가 잘 올라올 수 있도록 우리가 치료해줘 나가야 됩니다. 자, 초기 발달 단계에서는요 이 리비도, 삶충동, 생명충동하고 죽음충동이 막 올라오는데 이게 막 섞여가면서 막 올라오거든요. 그런데 이럴 때 아이들은 이 죽음충동으로부터 자기를 보존하기 위해서 아이도 생명충동 막 최대한 애를 써요. 이렇게 막 불가피한 상황 속에서 이 아이도 살아남기 위해서 애기를 쓰면서부터 이렇게 자꾸 성발달이 촉진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갈등 상황에 놓이는 게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막 죽음 충동, 리비도하고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아이들 살라고 자기들도 살라고 막 이렇게 성발달이 촉진되어지는 거니까 이것들이 잘 발달될 수 있도록 우리 치료 현장에서 이 아이들의 그 공격성들을 잘 담아내주고 견뎌내주는 게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근데 우리 가정에서는 우리 엄마들 이런 공격성 나오면 굉장히 불안해하고 힘들어하지요. 그래서 치료실에 오기도 하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잘 견뎌줄 때 아이들의 새로운 성장을 함께 할 수 있는 그 특권은 또 우리가 또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 아이들은 이제 발달상으로 생명충동과 그다음에 죽음충동이 막 이렇게 막 갈등을 겪는 이 관계만 있는 게 아니라 자, 이 현실 속에서도 아이는 조금씩 인지가 커 나가지요. 인지가 조금 올라갑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현실 속에서 엄마 항상 실패만 하는 엄마는 아니지요. 좋은 경험, 좋은 부드럽고 따뜻한 양육을 해주는 좋은 대상을 경험하는 빈도가 높아지면서 이 아이는 좋은 엄마를 경험하는 것들 안으로 내사하지요. 그러면서 이 아이 환상 속의 가학증이 조금씩 감소되기 시작합니다. 그 무서운 것들이 이제 조금 감소되는 거예요. 이렇게 아이의 가학적인 경향이 이렇게 좀 다운되고 감소되니까 자, 그 안에 처음 만들어졌던 가혹한 초자의 위협이 어떻습니까? 그것도 자연히 이렇게 다운이 되면서 자아가 새롭게 변화를 겪게 되죠. 그렇게 이제 무서워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자, 초기 학문기 아동은 구강가학적인 국면에 내사한 구강가학적인 단계에서 어마어마하게 무시한 것들이 이렇게 내사되어져 있었죠. 가학적인 대상들도 내 안에 들어왔고 그로 인해 비롯된 가학적인 가혹한 초자도 이 아이한테 있죠. 그래서 굉장히 불안을 경험했는데 자, 이제 이 학문기 아동 정도, 초기 학문기 아동 정도 되면은 이제 이 자아는 이 가혹한 초자로부터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해서 방출할 수 있는 심리적인 기제, 정신적인 기제를 씁니다. 이제 무조건 당하지만은 않고 이 무서운 것들을 이제 방출해요. 대변으로 방출 이렇게 버려내는 것처럼 이 아이들이 이 가혹한 초자를 막 그냥 이렇게 방출해내버리고 투사라는 방어 기제를 씁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이들 보면 동물들도 무서워하고요. 그 다음에 나쁜 사람들도 그 낯선 사람들 오면 또 무서워하기도 하고 어떤 대상들을 향해서 이 아이들 자기 안에 있는 그 무서운 것들을 바깥으로 던져버리거든요. 그래서 자기가 살아요. 이렇게 투사한다든지 이렇게 방출하는 이 정신기제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이들의 정신생활이 발달하기 위해서는 이렇게 내보내면서 자기 자신이 이 아이들은 이렇게 자기 방어 기제를 쓰면서 이 아이들은 불안을 다스리면서 이제 후기 학문기로 오면 이제는 그때는 방출이라든지 투사가 아니라 이제 억압하는 것, 좀 더 보다 성숙한 방어 기제를 쓰게 되지요. 자, 그래도 이러한 방식으로 자기 딴에는 이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엄격하고 가혹한 대상들 막 초자들 이렇게 내보내고 방출하고 투사하면서 이렇게 살라고 몸부림치는데 그 불안이 완전하게 없어지지는 않지요. 불안이 또 남아 있습니다. 자, 요런 불안이 남아 있을 때는 아이들이 후기 학문기쯤 오면은 또다시 막 리비도가 올라올 수 있도록 아이가 발달을 막 촉진해요. 지가 살라고 또 막 발달을 자극을 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 성기기로 넘어오게 되거든요. 자, 이 성기기는 뭐예요? 나의 성기를 사용해서 다른 사람을 즐겁게 해주는 거지요.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무조건 받기만 받는 단계가 아니라 이제는 조금 대상과의 관계에서 자기도 줄 수 있는 성숙한 단계로 넘어가는 게 성기기죠. 조금 아이들이 많이 컸어요. 자, 요때 아이가 현실 대상에서 또 좋은 엄마를 많이 경험하는 그 경험이 축적되어져 있어요. 이런 성기적인 충동도 올라오고 리비도도 올라오고 그 다음에 현실 대상에서 좋은 엄마, 좋은 아버지를 많이 경험한 것들이 이렇게 내사되어지면서 이 아이들의 가학증이 또 많이 다운이 돼요. 내려앉게 되는 거지요. 자, 이렇게 다정한 엄마, 좋은 엄마, 나를 따뜻하게 해주는 이 엄마가 많이 내 마음속에 내사되면서 자, 요거는 어떻게 돼요? 우호적인 아버지 이마고의 형성에 영향을 미쳐요. 그 말은 뭐예요? 아이의 초자가 조금씩 변할 수 있다는 그 뜻입니다. 자, 왜 이러냐면 젖가슴과 음경을 아이는 등지시켜 버리거든요. 그러니까 다정한 엄마를 내사했으면 어때요? 이 아버지 초자를 심어주는 이 아버지도 또다시 부드럽고 좋은 초자가 만들어지는 거지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가혹한 초자였던 것이 점점 초자의 내용, 질이 바뀌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보다 우호적이고 따뜻한 임하고 그거를 내사해서 초자가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되는데 자, 이러면서 아이는 성기기를 향해서 점점 나가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이는 점점 발달하면서 불안은 성공적으로 극복하게 되어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가 있습니까? 요 과정 속에서는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이 아이 속에서 리비도도 쫙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현실 생활 속에서 경험하는 좋은 부모들을 내사하면서 초자의 변화가 질적인 변화가 나타나면서 불안이 조금씩 떨어지죠. 근데 이렇게 초자를 만들어 나가는 그때에 부모들이 억압적이면 어떻겠습니까? 부모들이 무서우면 어떻겠습니까? 아이들을 학대하면 어떻겠습니까? 이 초자의 내용이 질이 바뀌지를 않은 채로 그대로 머문 채로 가혹한 초자를 지닌 채로 아이는 성장하게 되죠. 끔찍한 일인 겁니다. 그래서 조금은 우리 아이들 훈계할 때 양육할 때 부드러운 초자가 만들어질 수 있도록 그 안에 가혹한 초자의 내용이 바뀌어질 수 있도록 질적인 변화가 있을 수 있도록 우리 부모들이 훈육을 잘해야 될 줄
잘해야지 그런 변화가 일어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자, 이렇게 위압적이던 초자의 위협, 그것이 이제 훈계와 부드러운 꾸들찔함으로 이렇게 누그러지면서 자는 자신의 어떤 그런 좋은 부모들과의 관계 속에서 이제 이 아이는 또 어떻습니까? 그 부모로부터 이제 자꾸 칭찬받고 인정받고 사랑받으면서 자, 이렇게 무서운 그 부모 초자 이미지가 아니라 바깥에 있는 그 초자, 그런 우호적인 초자로부터 이 아이가 인정을 받게 되면서 지원을 받게 되면서 이 아이는 초자의 위협에 조금씩 대항할 수 있게 되고 이 불안은 조금씩 다스려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요. 자, 그러면서 이 초자가 가혹한 초자가 아니라 부드러운 초자로 아이를 바르게 세워주는 초자로 이렇게 만들어지는 겁니다. 자, 이제는 자아가 이렇게 여기까지 발달해 오면서 자아도 같이 성장해 왔지요. 이제는 초자를 달래기 위해서 이 아이들도 방어 기제를 씁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 막 동정의 반동 형성을 해요. 어떻게 하냐면 그 뜻은 무슨냐면 동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초자가 나를 다루어주기 원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을 동정하는 그런 동정의 반동 형성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보상 기제도 만들어지고, 그 다음에 승화라는 방어 기제도 애들이 만들어내기 시작해요. 조금 더 정신생활이 넓어졌지요. 자, 초자의 압력을 이제 완화하기 위해서 이제 아이들은 조금씩 이제 죄책감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내가 대상을 망가뜨렸잖아요. 대상을 화나게 했고, 대상에게 말을 듣지 않았잖아요. 그러면 그 대상이 망가진 거에 대해서 이 아이들은 건강한 죄책감, 이건 양심 발달하고 연결이 되어지는 거거든요. 이건 아주 소중한 겁니다. 이 건강한 죄책감이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상상 속에서 내가 해를 입힌 그 대상을 보상해 주려고 회복하려고 이러하는 보상적인 경향과 승화의 발달이 아이들 속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아이들 놀이할 때 보면 불쌍하게 여기는 거 있잖아요. 뭐 초자가 그 자기를 이렇게 엄마 아빠가 자기를 이렇게 다루어주기를 원하는 것처럼 작은 인형을 아주 불쌍하게 여기고 작은 동물을 불쌍하게 여기는 동정심이 막 나오기 시작하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놀이를 할 때 꼭 죽여놓고 다시 살리지요. 회복시키지요. 보상해주는 그런 것들이 아이들 놀이 속에서 나오거든요. 이 정도 되면 아이가 이제 서서히 초자를 다룰 수 있고 화해하기 위해서 자기 정신기제를 발달시키는 거니까 애들이 많이 큰 거예요. 자, 이렇게 아이들 이제 초기 구강에서부터 그 다음에 후기 구강기로 가고요. 그 다음에 초기 항문기에서 후기 항문기로 가면서 이렇게 가학적인 환상들은 가학적인 초자는 조금씩 감소되고, 그러면서 그거는 왜 감소됩니까? 좋은 대상관계를 많이 경험하면서 그런 아이들 그 경험 속에서 그것들이 조금 많이 누그러지고요. 리비도가 발달하면서 이 아이들의 모든 내용들이 조금 많이 바뀌었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성기적 충동도 올라오고요. 긍정적인 대상관계 하면서 이제 초자가 바뀌어졌어요. 이러면 자아와 초자아 관계 속에서도 영향을 미치고 죄책감도 나오고요. 자아가 좀 더 부드럽게 초자하고 화해하면서 갈등을 안 빚게 되겠지요. 그리고 이도하고 자아도 보다 조화롭게 되면서 만족스러운 관계를 이렇게 만들어 나갈 수가 있게 되는 거겠지요. 그래서 요 아이들은 이렇게 하면서 자기 불안을 다스리기 위해서 정신기제도 지금 막 함께 발달해 왔지 않습니까? 리비도하고 죽음 충동하고 막 싸우면서 리비도가 계속 발달을 자극하고요. 성기기로 갈 수 있도록 막 발달을 자극하고요. 그리고 새로운 대상관계 경험하면서 좋은 대상관계를 경험하면서 이 초자의 내용이 가혹한 초자의 내용이 질이 이렇게 바뀌면서 자아라든지 이도하고의 관계가 조금씩 이렇게 편안해지고 대상관계가 편안해지고 아이도 불안도 잘 다스리는 이런 성숙한 아이로 이제 들어가기 시작하거든요. 거기까지가 오늘 설명의 끝이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배우고 다음 주에는 이 논문의 후반부에 대해서 또 뭐라고 얘기하는지 우리 함께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